오히려 지금 나오는 말 10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들로 보면은 사실 헝다 이슈는 이제 많이 사그라든 사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 3분기 성장률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세 뭐 유동 이런 부분 그리고 한 100여일 남아있는 베이징 올림픽 관련 이슈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이슈가 되지 않을까. 헝다 이슈는 아마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 한바탕,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헝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헝다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헝다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헝다는 중국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에요. 왕커, 컨트리 가든과 함께 중국 3대 부동산 기업이라 불리고요. 또 뭐 헝다 부동산 주축으로 뭐 금융과 전기차까지 다방면으로 진출해 있는 대규모 기업입니다. 이름 자체의 뜻은 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항대, 항상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020년 기준 뭐 중국 내 자산 규모 건설사 1위였고 2021년도 기준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22위를 차지한 대기업 집단입니다. 네, 창업자는 중국 허난성 출신의 빈농 시자인이라고 해요. 시자인한 사람이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제강업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뒤로 이 업무를 좀 배우고 90년대 초반에 중국 선전시로 옮겨가게 됐는데 당시에 중다그룹이라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 부동산 업무를 접했고 그걸 기반으로 97년도에 헝다그룹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완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시 중국 정부 스타일 중국 스타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중국에서는 뭐 시자인 같이 뭐 바닥에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 우리나라도 당시 그랬고요. 뭐 그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시자인 자체는 2000년 초반에 2000년대 들어 더 잘 나가게 돼요. 뭐 헝다그룹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붐과 함께 헝다그룹이 성장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뭐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오는 능가하는 최고 부호자에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뭐 중국 국회도 재계 대표로 진출했을 만큼 뭐 정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강대했던 헝다 기업에 현재처럼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배경이 있을까요? 헝다의 시작부터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 국내 건설사가 성장해왔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발전상을 보여주거든요. 헝다라는 그룹 자체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은행권, 금융권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오고 그 자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가격에 뭐 건물이나 상업소를 지어서 다시 되팔고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채 위에 부채를 쌓는 식으로 해서 회사를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헝다가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은 좀 부진했어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부동산은 뭐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뭐 대표적인 전기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헝다가 전기차에 썼던 돈만 수조 원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양산차 한 대 못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최근 헝다그룹 해체설과 함께 나오는 말로는 뭐 전기차 부분은 뭐 샤오미 같은 회사에 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에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론인 것 같아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가 부유로, 공동 부유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자체를 투기로 규제를 하고 여기다 억제책을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기업 대출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헝다의 위기는 헝다가 자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중국 부동산 완다나 많고 컨트리 가든 같은 회사들은 정부 규제에 발맞춰서 현금성 자산들을 전부 다 부채 상환에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작년 2020년 8월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부채 좀 줄이는 노력을 했는데 헝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죠. 그 남들이 팔아제낀 부동산을 다시 사오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니까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는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뭐 완전 상환을 요구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헝다의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부가 한 번에 기회를 줬는데 헝다는 뭐 거절한 거네요. 그렇죠. 헝다는 욕심부리다가 결국 이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헝다그룹의 앞으로의 미래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헝다그룹은 현재 나오는 말 종합해봤을 때는 뭐 그룹 전체 해체 수준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뭐 중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없다라고 거의 명시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내 여론 역시 더 이상 부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정부와 여론이 완전 다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네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예국주의가 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얄짤 없다라는 게 중국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이전에 리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헝다리스크는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또 향후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리먼 사태를 조금 더 짚고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리먼이 외과에 갖고 있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컸던 회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개 회사의 붕괴로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의 마비로 왔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뭐 달러화의 뭐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당시 2008년도 언저리 2007년 6년도에 세워졌던 수많은 대규모 건설 계획들 전부 다 올스톱 돼버리죠. 그런데 그 사태가 헝다가 그때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일반적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헝다라는 기업이 뭐 글로벌 채권의 발행량이 크지도 않고요. 뭐 해외 시장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나오는 말 10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들로 보면은 사실 헝다 이슈는 이제 많이 사그라든 사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 3분기 성장률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세 뭐 유동 이런 부분 그리고 한 100여일 남아있는 베이징 올림픽 관련 이슈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이슈가 되지 않을까. 헝다 이슈는 아마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의 헝다 기업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프로잡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